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저희 앞으로 도착하는 문자들을 보면은 인생 이모작을 뭐 하면서 살까 이 고민이라는 분들의 사연이 덜어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작이 아니라 뭐 삼모작까지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요, 이 경작을 이어갈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 거름 주는 작업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요. 좋은 작물을 새로 얻기 위해서는 지력, 이 땅의 힘을 다시 북돋아주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거름을 주면서 하루하루 나아가기.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문자는요. 내가 계획하는 인생 이모작은 이런 주제로 실제로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살고 싶은 지역이나 동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젊을 때 최대한 일을 많이 해서 노후에는 그냥 아끼면서 쉬면서 편하게 살겠다. 이런 삶을 꿈꾸는 분도 계시겠죠. 자,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노후 혹은 인생 후반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문자로 함께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방송 보고 들으실 수 있는데요.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게시판도 있죠.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 인생 이모작 계획에 대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싱싱한 이 꽃게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이 2달간의 네. 꽃게 금어기가 풀리면서 오늘부터 이 햇꽃게 판매가 시작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봄에 이 꽃게 이렇게 드시려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포기하신 분들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사실은 꽃게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네. 그때 뭐 값이 많이 올라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가을에는 좀 환경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부터 꽃게 금어기가 이제 풀리면서 대형 마트들이 일제히 지금 이제 이 가을 꽃게 판매를 시작을 한다 그래요. 네. 이 뭐 가을 꽃게는 이제 숯꽃게, 그래서 살이 많은 꽃게로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보니까 봄철에 실제로 많이 안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업 생산 통계 자료 나온 걸 보면 지난 상반기 꽃게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28%나 이제 감소를 했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건데 네. 이번 가을에는 꽃게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도 많이 좀 봄철에 비해서는 안정화가 될 것 같고 네. 또 이번 가을에는 또 이 대형 마트에서 활꽃게를 선보인다 그럽니다. 이 수조에다가 넣어서 러시아에서 수입한 킹크랩 같은 거 이런 거 파는 거 보셨을 네.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이 활꽃게를 또 판매를 한다 그래요. 예. 뭐 그런 꽃게들은 가격이 좀 비쌀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좀 더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가격이 좀 안정화된다고 하니까 좀 값 내려가면 저도 좀 사 먹어 보겠습니다. 네. 자, 올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10% 이상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별로는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그 1월부터 7월 사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856명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2,082명에 대비할 때 한 10.9%, 그러니까 거의 11% 정도 감소한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윤창호법 이것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무려 31.3%나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효과가 꽤 있군요. 예, 그런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광주 쪽에서 특히 많이 줄어들어서 44.2%나 이제 감소를 했다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서울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인천 지역은 되려 그 지난해 대비 25.4% 증가를 했다 그럽니다. 네. 이 원인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고령 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4.9% 감소하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고령 운전자들께서는 더욱더 운전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산림청이 국유림을 넓히는 계획을 추진한다면서요. 네, 오늘 그 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을 이제 추진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2028년까지 국유림을 전체 산림 면적의 28.3% 정도까지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 그럽니다. 예. 자,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한 1조 3천여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그 해마다 그러니까 15,000헥타르씩 이제 계속 사들여서 10년 사이에 이제 15헥타르 정도 사유림을 이제 매수를 하겠다. 이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2058년까지는 전체 산림의 35.5%까지 국유림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토의 이제 생태 환경 기능이 이제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또 산림 레포츠도 요즘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이라 그럽니다. 국유림이 많아지면 뭐 국민들은 좋죠. 네, 특히 이제 백두대간 보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유지들을 좀 가능한 한 많이 매수를 해서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이제 막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네. 또 도시 열섬 현상 완화 사업이라든가 생활권 지역 산사태 예방 같은 이런 생활 환경 개선에 적합한 숲도 지금 매수를 가능한 한 많이 해서 네. 국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전남도 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 교육을 시작하죠. 네, 이게 지금 전국에서 제일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1학기에 이미 고교 1년생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무상교육 실시를 했고요. 2학기부터 2, 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이제 확대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정부 계획으로는 2021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일단 뭐 지금 고3생들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 시작을 하겠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2학년, 1학년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정부 계획인데 네. 정부 계획하고는 역순으로 그것도 2년 빨리 그러게요. 달성을 하는 겁니다. 이 관련 예산도 이미 그 도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래요. 지난 6월에. 네. 그런데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눈여겨볼 그 대목 하나는 어제 그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 오히려 더 좀 더 공세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거 영향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총선 덕분에 이 무상교육은 전체 일정이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수업료 전액 면제 또 학교 운영 지원비도 받고 그런 혜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충청권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지금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노사 갈등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정상화를 위해서 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이렇게 그 연구하시는 분들까지 나서는 거 굉장히 좀 그 이례적인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분들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이렇게 좀 나섰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 유성기업은 현대차 부품업체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그 노조 측이 사측의 그 주간 연속 2교대 합의조항 불이행에 반발을 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그런데 사측도 뭐 직장 폐쇄로 정면으로 맞섰어요. 그래서 노사 갈등이 이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이제 그 사이에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계까지 나서서 이제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 네. 충남도, 아산시, 그리고 3대 종단이 집중교섭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거 역시 노사 간 이견으로 불발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라고 이제 이 교수님들하고 연구원들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성명을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이번에 이걸 해결 못하면 이게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네. 충청 지역 이 전체 그 산업에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 예. 이런 이제 그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노사 간 이견이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이게 교섭이 그렇습니다. 잘 추진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항에 있는 곡물 저장고 외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가 이 미국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받았다면서요? 네,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거의 아카데미 수상한 그런 그 수상자. 벽이라 그래요.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세계 최대 야외 벽화 기네스 기록까지 보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크다는 거죠. 야외 예. 벽화 중에 제일 큰 거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해 12월에 이제 그 인증을 이제 받았고요. 네. 저도 그 이후에 인천을 가면서도 왜 여기를 안 가봤는지 지금 약간 후회스럽긴 저 해요. 부지런히 화면만 좀 찾아봤는데 네, 저도 못 그렇습니다. 봤어요. 예. 예, 그런데 이미 이제 지난 3월에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이미 수상을 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미국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 수상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레드닷 어워드라는 것까지 받게 되면 이게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다 휩쓸게 되는 그야말로 그랜드 그래요? 슬램을 달성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좀 큽니다.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예. 이 전체 도색 면적이 무려 축구장 4배 크기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궁금하신 사진으로만 분들 봤는데, 예. 예, 지금 저 검색창에 인천 곡물 저장고 벽화 이렇게 치시면 그 그림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소식을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내가 기획하는 인생 이모작은 요리를 좀 잘해서 요리사가 되겠다. 또 뭐 많죠? 하고 싶은 건 많지 않습니까?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또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격증 따놓겠다. 뭐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계획인지 저희가 문자를 받고 있거든요. 허브님. 나이 60대면 삼척 바닷가루가 바다낚시도 하고 텃밭도 가꾸며 사는 겁니다. 귀농하시겠군요. 귀어지요, 이분은 귀어. 예. 2885님, 덕적도 섬에 조그마한 전원주택지어서 남은 인생 보낼까 하고 다녀오셨다고 선착장에 꽃게 판매하길래 1kg에 10,000원이었어요. 5kg이나 사왔습니다. 이 수마리나 됩니다 하셨는데 앞서 햇꽃게 얘기해드렸는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노후에. 김준호 씨. 이분은 강원도 산골 조용한 곳에서 텃밭 채소도 가꾸며 맑은 공기 맡으면서 마시면서죠. 정신적으로 평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려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계획 차근차근 세워서 한번 실천해 보시죠. 5851님. 올해 66살 남성입니다. 벌써 이모작 하고 있어요. 2013년 공직에서 은퇴 후 지금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보안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보안관 정년 70세여서 퇴직 후 4년 후에도 산모작으로 또 다른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좀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계속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부럽습니다. 이분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할 일을 찾고 계신 거죠. BEYID 가지신 분. 올해 4월 아기와 남편과 함께 핀란드 한 달 살기 하고 왔어요. 앞으로 전 세계 한 달 살기 하는 게 목표입니다. 꼭 할 수 있기를. 이 부러운 분인데 커피를 드릴까요 말까요? 예. 너무 부러워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배가 아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커피 한 잔 드리고요. 2805님 멀쩡한 회사 간두고 동네 빵집 개업했어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상호는 밝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장사 잘 되시라고요. 자, 이런 문자 주세요. 내가 계획하는 인생 이모작,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이 방송 보고 들으시는 분들 그 게시판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이모작 계획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릴게요. 지역 소식 대전부터 가볼까요? 방희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서울은 아까 30도라고 하는데 대전은 몇 도입니까? 네, 대전의 기온은 31도입니다. 좀 더 덥군요. 네. 예, 비가 오고 있진 않지만 하늘빛은 흐립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네, 내일 네. 비가 오겠고요. 폭염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디입니까? 네, 대전 발명교육센터 창의발명체험관에서는 우수한 발명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끔 아이들이 엉뚱한 얘기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예, 그런데 그 엉뚱한 이야기가 발명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학생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체험관에서는 아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쉽게 발명이라는 개념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명 체험실에서는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들이 이제 4명 또는 5명씩 팀을 이뤄서 발명 주제에 맞게 발명품 만드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어폰이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잘 빠지거나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귀마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어폰에 끼워서 쓰는 나만의 DIY 이어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발명을 한다는 점이 재밌었어요. 원래 발명을 생소하게 생각을 했는데 체험을 해보고 발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맞대가지고 서로 생각해보니까 이런 작품도 나오고 다른 팀에서도 여러 작품도 나올까 되게 신기하게 됐었어요. 학생들이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죠? 그러면 생각을 막 키워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여기서 잠깐 퀴즈 나갑니다. 네. 발견과 발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뭐 발견은 이제 찾아내는 거, 그죠? 그리고 발명은 이제 뭔가 뭐 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언뜻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죠? 네, 두 단어의 의미를 혼동해서 저도 사용했었는데 의미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발견은 세상에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걸 뜻하고 네. 발명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퀴리 부인이 연구하던 중 세상에 존재했지만 아무도 몰랐던 라듐을 찾아낸 건 발견이고요. 그렇죠.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세상에 없던 물건인 비행기를 만들어낸 것은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오늘 방혜진 리포터 발견, 발명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 듣는 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명 교육이 이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프로그램이 궁금해요, 저는. 네, 창의발명 체험실에서 학생들이 팀을 이루고 발명 과정 6단계에 따라서 체험 교육을 받습니다. 먼저 발명 주제를 정하고요. 네. 그 주제의 물건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해결 방법을 찾고요. 학생들만의 발명품에 대해서 권리를 인증하는 발명품 모의 특허 출원을 하고 영광의 명예 특허증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영상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쭉 번호를 매겼는데 6단계네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담긴 발명품을 만들어 보는 거 정말 의미 있는데, 근데 그 방희진 리포터 갔을 때 학생들이 어떤 걸 발명하고 있던가요? 네, 학생들은 무선 이어폰으로 편리함을 느꼈는데 쉽게 분실되고 보관 케이스에 따로 충전해야 하는 등 불편했던 점을 생각해서 이를 보완한 제품을 발명했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은 자신만의 제품을 발명했다는 것 자체도 좋았지만 발명이 꼭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은 활동을 통해 시작된다는 걸 깨닫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생활 속에 조금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다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요즘 교육부터 이 취업까지 창의적인 사고가 많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곳에 가면 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교육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네. 발명과 관련된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체험을 통한 체득 과정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 행동발달 창의파크 체험 공간이 설치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창의발명체험관 박지은 선생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5, 6, 7세 아이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은 체험을 해보면서 이제 발명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 이하의 아이들 있죠. 3, 4세. 이런 아이들은 다른 체험을 잘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발명에 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시설이에요. 그림을 색칠한 다음에 저기 있는 기계에서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나와가지고 만들고 있었어요. 바퀴가 굴러가는 현상과 내가 그린 그림이 비추는 곳에 나오는 걸 봤는데 자동차를 운전해보는 게 가장 재미있었어요. 아유, 이곳에 있는 아이들 눈이 막 반짝반짝할 것 같습니다. 그 3, 4세 아이들까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놀이를 통해서 발명을 체험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체험들은 바퀴, 시계, 불꽃놀이, 인쇄술, 자동차 안전제품 등 다양한 발명품들의 기원을 눈으로 공부하고 직접 만져보면서 이해하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또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해서 반응하는 상호작용 미디어를 체험하기 위한 스케치월드가 있는데요. 네. 공룡과 물고기 그림의 QR코드 종이에 색칠한 뒤 스캔하면 화면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상현실 VR 체험, 강아지 로봇 체험, 음악에 맞춰 춤추는 로봇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재밌네요. 말만 들어도. 네, 이게 예. 가장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하네요. 이 발명교육센터 창의 발명체험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될까요? 네, 올 하반기에는 발명교육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학생 발명대전 주요 수상작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상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로봇 코딩 기술 교육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료와 주차 요금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네. 상상력 팡팡, 창의력 쑥쑥 자라는 창의발명체험관. 네.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전 소식 방희진이었습니다. 네, 방혜진 리포터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울릉도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혜진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울릉입니다. 울릉도 하늘은 어떻습니까? 구름이 좀 꼈는데요.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현재 네. 기온 27도고요. 동해중부 먼바다의 물결은 1.5m 이내로 잔잔하게 일면서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네, 쾌적한 울릉도에서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울릉도의 대표적인 민요 울릉도 아리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울릉도 아리랑은 1980, 90년대에 체록됐지만 널리 알려지진 못했는데요. 그러다 울릉 주민인 민영숙님과 황효숙님이 지역 문화유산인 울릉도 아리랑을 보존해야겠다는 책임을 느껴 3년 전 전문가에게 전수받고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울릉도 아리랑 그 가락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들어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일단 울릉도 아리랑은 크게 사동리와 천부리 아리랑으로 나뉩니다. 네. 먼저 사동리는 섬의 중심지인 울릉읍에 있다 보니까 고개 주민들의 생활상이 주로 담겨 있고요. 천부리에서 불려진 아리랑은 북면 천부리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인지 자연을 노래한 가사가 주를 이룹니다. 울릉도 아리랑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전승자인 황효숙님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울릉도 아리랑은 울릉도 개척 당시에 강원도에서 많은 사람이 이주해 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원도 아리랑의 영향을 받아서 곡이 강원도 아리랑과 거의 비슷한 곡이에요. 그렇구나. 후렴이 있고 이게 선 후창 형식으로 선에 이제 뭐 아리랑 그러면서 하고 예. 후에 이제 막 사슬처럼 나와가지고 가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가사에는 섬 생활이 보이는 아리랑이고 1990년대에 사동리에 거주하시던 김재조 어르신께서 구현한 것을 김영갑 선생님이 체록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멋진 울릉도의 풍광과 함께 또 옛날 모습 사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다 지금 울릉군청에서 제공한 사진들입니다. 자, 그 울릉도 아리랑은 이 섬 생활이 보이는 아리랑이라고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울릉도 아리랑 가사 일부를 살펴보면 옥수수여 청주에 염소고기 구워놓고 혼자 먹기 하도 심심해서 이런 노랫말이 있는데요. 이 서민 울릉도는 과거에 쌀이 귀하다 보니까 쌀 대신 옥수수로 청주를 담가 먹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옥수수여 청주는 울릉도에서 손꼽히는 향토 음식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가사에 염소고기도 나왔는데 요즘도 섬 일주도로를 지나다 보면 흑염소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 이따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또 앞집의 총각아 뒷집의 처녀야 성인봉 밑으로 삼캐러 가세 이런 구절도 있는데 예. 실제로 과거 울릉도에 산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 화면에 옛날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그냥 울릉도 아리랑에 그냥 녹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네, 모습이. 맞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전승자인 황효숙님과 민영숙님이 부른 울릉도 아리랑 한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가사가 좀 명료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민영숙님의 설명이 따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울릉도 아리랑은 그 가사도 애환이 많이 담겨서 울컥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남구는 이제 오징어 잡이를 갔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이제 왜 이렇게 비바람은 모질게 부느냐 하는 그 가사 대목이 있어요. 그럴 때는 꼭 내가 그러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나도 우리 남편이 오징어를 잡았거든. 그 가사를 할 때마다 그 어떤 때는 정말 음율 제대로 못 낼 정도로 숙연할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 오징어 잡이 간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을 그린 어떤 노래로 한 울릉도 아리랑인데 네. 이게 정말 보존 가치가 높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들어보신 울릉도 아리랑은 황효숙님과 민영숙님이 지역의 한 요양시설에서 부른 겁니다. 그 아무래도 어르신들에겐 울릉도 아리랑의 가사가 더욱 가슴에 와닿으셨던 모양이시더라고요. 과거 생각이 많이 나셨겠죠. 예, 맞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일렁이는 마음에 눈물 훔치는 분도 계셨는데 공연 봉사 현장에서 민영숙님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이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제 우리가 아리랑을 부르면은 이제 저 어르신들은 아리랑을 거의 다 아시잖아. 독도 아리랑을 불러도 아시고 울릉도 아리랑을 해도 일단 아리랑이라는 거는 가사만 나와도 어르신들이 다 아시니까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흥얼거리고 따라하시고 손뼉도 치시고 네 그래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씩 오는데 보람되고 좋습니다. 네, 보람되고 좋다. 이 울릉도 아리랑 처음 듣는다는 분들도 문자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승자들은 경로당에서의 봉사활동과 함께 학교나 지역 내 문화센터 등에서 아리랑 배우기 체험교실을 적극적으로 열고 또 다음 달엔 독도에서도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농요와 같은 울릉도 토속 민요를 발굴해 체록하고 보존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네. 이 지역성이 가미된 울릉도 아리랑이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아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고 또 미래 세대에 전승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울릉에서 김혜진이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울릉도 아리랑 소리를 찾아서 소식 전해주셨고요. 지금 시각 3시 33분인데요. 내가 계획하는 인생 이모작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민경희 씨, 뒤늦게 선인장 키우는 재미에 빠졌어요.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원예 쪽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셨고 5536님, 사회복지와 상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 하기 힘들지만 힘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셨고 3677님, 요리 좋아해서 김밥집이나 식당 운영 도전해 볼까 해요. 걱정되지만 청춘을 불태워 도전해 보려고 하신다고요. 예. 1879님, 정년 퇴직하기 전에 회사 그만두고 굴삭기 자격증 따서 뒤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모작 지금
살고 계시다고요. 자,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인생 이모작,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또 유튜브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쿠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호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이틀간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남아있는 충남과 일부 전라 내륙의 폭염특보도 오늘까지만 이어질 뿐 내일은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이후로 열대야도 좀 주춤해지면서 점차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1, 2도씩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돼요. 8월 후반 날씨 비슷하게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하늘이 많이 흐리죠. 비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와 충청, 제주 중심으로 비가 가끔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경기 북부나 강원 영서 북부로도 지금 비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경기, 강원 영서도 이제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흐린 하늘 속에 서울, 경기, 강원도는 새벽 한때 약간의 비만 내리다가 짧게 끝나겠고요. 충청과 경북 북부는 내일 낮까지,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는 지금 비가 내일 밤에나 돼야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강우량은 주로 남부와 제주로 집중이 돼 50에서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충청 남부나 경북 북부는 10에서 60mm, 나머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북부 5에서 10mm의 강우량으로 지역 차이가 좀 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고 오늘 내일 좋음에서 보통 사이 쭉 계속 가겠고요. 오존 농도만 오늘 일부 서쪽, 수도권, 충남, 전북으로 나쁨 예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 광주, 대구, 제주 31도 정도고요. 내일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 충남과 일부 전라도에 32도 정도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만 견디시면 나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금요일은 29도, 이렇게 조금씩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 낮 기온도 떨어지고 아침 기온도 열대야의 기준인 25도에서 많이 멀어져서 20도 안팎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0도까지 올랐습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은아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은 적지만 사고와 작업 영향으로 정체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앞서 서종 부근에서 2건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마무리됐지만 설악 부근에서 서종 부근까지 일대 8km 구간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을 하면서 서평택 나들목 일대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다시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은 용담터널 3차로에서 점검 작업하느라 팔곡분기점에서 매송나들목까지 2km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안산분기점에서 신갈분기점 사이 1차로에서도 역시 작업 때문에 1km 구간 짧게 서행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강원권 들어서는 면온나들목 일대 6km 정체 역시 작업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5G 등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핵심 혁신 성장 분야에 정부가 4조 7천억 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21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영내에 확산되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일보 노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 이 대구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크게 다친 사고 소식인데 지금 그 청년 어떤 상태입니까? 네, 지난 16일이었죠. 오후 6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 있는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일하던 23살 아르바이트생 A씨의 다리가 열차에 끼어 오른쪽 무릎 아래 부위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후에 10분여 만에 구출돼 긴급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알려진 대로 뼈와 근육 등 여러 군데가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 부위가 흙 같은 것에 오염이 되면서 접합이 아닌 봉합 수술만 받은 상태입니다. 네네. 현재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병원 측에 따르면 한 달 정도는 더 입원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 안전 관리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했는데 이게 정작 본인이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 경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길이 380m, 높이 23m의 롤러코스터로 24명이 탑승할 수 있는 6량짜리 열차로 운행되는 형태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 A씨가 놀이기구 출발 전 제일 뒷좌석 뒤편 공간에 서서 이동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허리케인 시설 안팎엔 폐쇄회로 TV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A씨가 사고를 당한 장면이나 A씨가 롤러코스터 뒤에 매달렸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CCTV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네, 안팎에 아이고, 하나도 저런. 없었습니다. 예. 그 안전관리원이니까 그 말하자면 놀이기구의 그 안전바 확인하는 그런 업무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걸 다 확인하고 난 예. 뒤에 출발시키는 거죠. 신체 일부가 절단될 정도의 큰 사고였는데 이거 주변에서 그 당시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조금 이상해요. 네, 다들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놀이기구가 사람의 다리를 튀어 절단 사고가 벌어질 때까지 긴급 정지를 하거나 비상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470m 구간을 모두 돌고 다시 승강장으로 돌아왔고 그제서야 A씨가 부상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처럼 곧바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주변 음악 소리가 컸던 탓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현행법상 놀이공원 등 유원지의 음악 소리 크기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서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이공원에 가면은 사실 뭐 즐거운 마음에 그 소리가 더 즐겁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크면은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군요. 그래서 그 소리를 좀 크기를 규제할 수 있는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규정은 없고요. 예. 놀이공원 음악 소리 규제 미비가 놀이구에 탑승한 승객 역시 탑승 도중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을 호소한다고 해도 놀이공원 측에서 곧바로 알아챌 수 없는 상황을 맞아요. 맞게 될 수 있는 만큼 예. 놀이기구 출발 전에 음악 소리를 잠깐 줄이는 방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이참에 그런 대책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이월드 측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런 놀이기구 안전 관리를 맡기게 하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이게 또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이월드 고용 인원 중 정규직은 2017년 183명에서 2018년 176명으로 줄었고 비정규직은 2017년 44명에서 2018년 88명으로 2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탓에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19.4%에서 2018년은 33.3%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월드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가 77명이고 상당수는 이번 사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인 아르바이트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달 지역 일자리 창출, 좋은 고용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했다며 이월드를 2019년 고용 친화 대표 기업으로 선정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고용 친화 대표 기업으로 선정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국비와 시비와 등들이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도 있고. 네. 이 비정규직을 이렇게 많이 늘린 곳인데 이곳이 이제 고용 친화 대표적인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이월드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놀이시설에 대해서 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대구시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유원시설 80곳 정도를 긴급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 대상인 놀이기구가 설치된 종합유원시설 2개소와
일반 유원시설 14개소, 키즈카페 등 소규모 놀이시설 67개소 등 총 8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점검에 앞서서 대구 지역 대표적인 놀이시설 3곳을 찾아봤는데요. 네. 상당수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운영하고 있고 2인 1조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1명이 놀이기구 작동과 안전점검을 다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네, 이월드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네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하루빨리 이런 거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에 이 국과수에서 현장 감식 진행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사고 관련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월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는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안전사고 수사팀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이월드 안전수칙 매뉴얼과 사고 당일 근무 배치표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일 밤 A씨 동료 근무자, 매니저, 관리팀장을 불러 진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또 지난 19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이월드에서 현장 감식을 벌였지만 특별한 기계 결함 여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경찰은 국과수의 정확한 감식 결과가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조만간 피해자 A씨에 대한 조사도 시도할 예정이어서 다음 주에는 사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는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심리적 충격이 워낙 큰 상황이라서요. 예. 일단 경찰은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타진한 뒤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정이 필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이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온 착한 청년으로 주변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활에 꼭 성공해서 꿋꿋하게 생활하길 바라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남일보 일보의 노인호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오늘도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시원한 팥빙수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여름의 대표적인 간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풀 꺾였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뭐 네. 겨울에도 이거 드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 사실. 이제 사시사철 먹는 음식이 그래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팥빙수의 유래가 궁금해져요. 네, 얼음이 예전에 귀했고 뭐 지금은 뭐 정수기에서도 얼음이 나오는 시절인데 그렇죠. 과거에 얼음이 참 귀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또 여름에 얼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그래요. 네. 로마 때 로마의 황제들은 알프스의 만년설을 이제 마차에 실어오게 해가지고 눈으로. 네. 예. 그렇게 먹었고 뭐 중국 송나라 때도 사실은 이제 황제가 이 복날에 저장했던 얼음을 꺼내가지고 꿀과 팥을 섞어가지고 임금이 먹기도 하고 황제가 먹기도 하고 그 대신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정말 맛있는 간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단 것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한 2000년 전에 이 여름에 얼음을 먹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빙수였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뭐 유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빙수의 형태는 아니고 얼음 화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저장했던 얼음을 꺼내가지고 이것을 곱게 갈아가지고 네. 과일과 함께 섞어서 먹던 일종의 얼음 화채였던 거죠. 뭘로 갈았을까요? 예전에 보면 예전에 얼음 갈았던 것은 그 우리 보통 대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대패로 갈기도 하고 그다음에 얼음을 가는 이렇게 보통 우리 야채 같은 거 갈 때 쓰는 강판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걸로도 갈고 예. 얼음을 가는 건 많았습니다. 많았을 텐데 그래도 귀했을 것 같습니다. 귀했죠.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혹은 또 이제 여름에 신하들에게 내리는 일단 고생하는 신하들에게 좀 내리는 간식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뭐 지금은 흔하지만 네. 예전에는 동서양 막론하고 귀한 간식이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냉장고도 없었을 테고 이 얼음을 어떻게 보관해요? 뭐 이제 지금 서울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동빙고동, 예. 서빙고동, 서빙고, 이런 것들. 동빙고. 이 서빙고, 동빙고가 다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인데 네. 겨울에 얼음을 채취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창고에 이제 여름에 쓰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 자체를 장빙이라고 합니다. 네. 장빙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사실은 신라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려를 거쳐 조선 시대 때까지도 이 장빙이 이제 흔했고 특히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빙고, 서빙고가 남아 있고 그 궁궐 내에도 내빙고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각 지역에는 지역 관청에서 관할하는 또 빙고가 따로 있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경주에 있는 석빙고. 아, 석빙고. 네, 이것도 조선 시대 때 쓰던 빙고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벌빙군이라고 조선 시대에는 군사가 따로 있었는데 뭐 얼음 관리하는 이제 얼음을 채취하는 거죠. 우리 벌채하듯이 벌빙은 이 한강의 얼음에 한강물에 있는 얼음을 잘라가지고 네. 이 동빙고나 서빙고에 저장하는 일을 맡았던 군인들을 벌빙군이라고 했습니다. 벌빙군 전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리고 정말 더울 때는 네. 심지어 세종 임금 때는 그 이 의군부에 투옥되어 있는 그 죄수들한테까지 얼음을 나눠줬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을 텐데. 아닌데 이제 특별히 여름에, 예. 그리고 환자들에게도 좀 얼음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렇군요. 네. 아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던 얼음, 빙수 이런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서민이나 일반 대중이 편안하게 먹기 시작했을까요? 근대에 들어와서부터인데 꽤 일찍부터 이 빙수 가게가 있었다라는 게 독립신문에 보면 이제 수표교 및 빙수 파는 집에서 빙수를 사 먹는데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21년에는 경성 시내에 이제 빙수 장사가 한 417곳이 있었는데 그 1년 뒤인 1922년으로 가면 570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만큼 이 빙수가 장사가 잘 됐는데 예. 당시에는 이제 상하수도 사정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빙수집도 많았는데 빙수를 먹고 이렇게 이제 식중독에 걸리거나 그러니까요. 이런 사고가 정말 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는 여름 신문을 펼쳐보면 이 빙수와 관련한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타날 정도. 정말 그 대장균이 득실득실한 빙수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요즘은 굉장히 깨끗이 정수된 물을 얼린 예. 얼음만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 뭐 안전 문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70년대에 이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네. 국민학생, 옛날 네. 국민학생이었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대표로 갈아서 얼음 과자 먹던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예, 입안이 다 얼어붙어서 머리가 다 아플 네. 정도였고. 그리고 그때는 보면 팥을 올린 게 아니고 이렇게 색소 시럽들. 그렇죠. 그래서 배탈 나고 그랬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름의 빙수가 참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 먹던 예전에 먹던 빙수하고 지금의 빙수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1920년대, 30년대 이때 먹었던 빙수에는 얼음에 말 그대로 이렇게 설탕물이나 시럽을 올려서 팥은 없었어요? 팥은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팥빙수를 먹다 보니까 팥이 이제 오래 전부터 우리가 먹어오던 게 돼가지고 네. 예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오히려 이렇게 과일 시럽을 올린 걸 먹었고 그냥 얼음 과자 같은. 예, 얼음 과자였죠. 팥빙수가 등장하는 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요. 예. 빙수 시작부터 팥빙수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예. 상당히 이채로운데.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미숫가루도 좀 섞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부터 빙수가 시작된 게 보면 우리가 보통 단팥빵이나 팥빵 같은데 이제 팥소를 많이 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팥이 곡물이긴 한데 설탕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그러게요. 팥을 달게 졸여가지고 이걸 쓰는데 이제 갑자기 지금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과점은 거의 다 이게 팥소를 만들다 보니까 네. 제과점에서부터 이렇게 여름 되면 여름이 아무래도 빵 이런 것들이 좀 비수기다 보니까 네. 여름 상품으로 또 한철 장사를 예, 하는군요. 그래서 얼음을 팥빙수로. 갈아가고 주고 기왕에 있는 팥이니까 네. 그리고 빵을 만들다 보면 우유가 항상 있으니까 연유. 예, 그렇죠. 연유 곁들이고 연유 맛에 저는 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뭐 한 50대 이상 분들에게 남아 있는 팥빙수에 대한 기억은 곱게 간 얼음에 단팥
올리고 연유를 뿌리고 뿌리고 미숫가루 얹고 그거죠. 요게 제일 맛있죠. 아유, 그게 그리워요, 저는. 근데 요즘은요, 뭐 망고 빙수, 커피 빙수, 과일 빙수, 아유,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시초가 됐던 게 이제 눈꽃 빙수라고 들어보셨죠? 눈꽃 빙수. 네. 아주 고운 입자. 예, 곱게 갈아가지고. 근데 이건 사실은 얼릴 때부터 물만 얼리는 게 아니라 얼음과 연유를 같이 넣어서 얼리거든요. 아, 그게 우유가 아니라 연유예요? 연유도 섞입니다. 네, 우유가 대부분이 연유가 들어가야 또 단맛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꼭 이걸 굉장히 곱게 가는 기계가 생기니까 아주 곱게 이건 사실 그냥 그대로 한 스푼 떠가지고 혀에 올리면 사르르 녹을 정도로 이게 눈꽃 빙수가 나오면서 이제 뭐 다양한 과일 빙수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빙수가 이제 사시사철 그러게 말입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우리가 언제 한겨울에 빙수를 찾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바람을 타고 그냥 다들 그냥 커피 대신에 빙수집에 모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호텔에 한번 갔는데 빙수가 한 4만 원, 5만 원 그냥 구경만 하고 왔거든요. 이걸 도대체 누가 먹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호텔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요즘 호텔 빙수가 특급 호텔 빙수가 난리가 나가지고 원래 사실 특급 호텔에 보면 음료 매장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매장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던 찰나에 특급 호텔 눈에 딱 띈 것이 빙수였던 거죠. 왜냐하면 빙수는 얼마든지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이 고명들을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고명이요. 이것도 고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의 자리를 빙수가 뺏은 대신하는데 거예요. 빙수는 가격을 얼마든지 올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창의적으로 뭐 만들긴 안 그렇죠.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의 소확행? 이런 평생에 한 번은 먹어보자. 뭐. 저는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 우유 그렇죠. 얼려서. 개인적으로 어떤 빙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얼음 곱게 갈아가지고 전통 빙수. 단팥 빙수? 올려서 그렇게 먹는 거. 그다음에 연유 착 둘러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빙수 얘기 시원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문자 주제 내가 계획하는 인생 이모작 8979님이 7년간 물리치료사로 환자들과 씨름하고 현재는 부모님 채소 가게 물려받기 위해 가락시장까지 물건도 받으러 가고 장사도 하고 있어요. 양평에서 이모작을 시작하신 분이네요. 열심히 살겠다고 하시는데 이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명단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릴게요. 자, 내일부터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당분간 최승론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더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변함없이 라디오 전국 1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